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전환전. 2. 바이든이 머리를 맞았다. 3. 미국은 폭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삼성의 진정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쐐기를 박는 한국의 결정적인 한방이 나와서 바이든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크게 관심을 가진 필리핀까지 갑자기 미국산 무기, 특히 최근 우크라 게임체인저로 급유명세를 탄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전부 취소되었고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는 놀라운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미국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인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과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제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으려 했던 폴란드 원전 수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레그먼 최고 경영자, 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 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레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전력공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사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높은 지분 투자를 참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요. 보이치에의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수원은 투자 경험이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라며 한수원이 합작법인의 지분 중 49% 정도를 투자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라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 사장은 한수원과의 합작법인은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장 조사, 환경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인을 세우려면 지분 투자율, 멤버 구성, 원전 설계 조달 시공, EPC, 계약일 등 세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번 방한 기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폴란드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며 2035년에는 첫 번째 원전을 시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 진행자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 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조롱의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 등은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BTS가 최근 백악관을 찾아 반아시안 징후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날 진행한 폭스뉴스 투나잇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은 무얼 하고 있나 라며 오늘 백악관에 한국 팝 그룹을 초대했다 라며 칼슨은 RME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오늘 반아시아 혐오 범죄, 아시아인의 포용,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토론할 한국 팝 그룹을 모셨네. 잘했어 얘들아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BTS 초청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백악관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언론조차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를 이렇게 조롱한 미국 폭스뉴스 아나운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때문에 폭스뉴스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한국의 BTS들 잘못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곳은 미국의 폭스뉴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현지 시간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2021은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밴드를 소개한다며 방탄소년단을 한국의 원디렉션으로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코미디언 등 다수 출연진이 나와 비꼬는 말투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를 남북 문제에 빗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 것 폭탄, 미사일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라고 빈정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분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한국